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 규명 탄압하는 경향신문 자성 촉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성우 양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언론이 바로 가기를 바라고 강진구 기자를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하고 안타까운 사상자분에 대한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 이렇게 각계각층 분들이 모여 경향신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를 김민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웅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언론이 제자리를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론 보도는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는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켜 보면은 우리 언론이 과연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사안은 지난 2년 전에 일어났던 박지동 화백의 미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으로 모이게 된 것이 계기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의 저널리즘이 정말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탐사해 왔고 우리 한국 언론에서 쉽지 않은 탐사 전문 보도 기자로서의 명성을 가진 역량 있는 언론인입니다. 이와 같은 언론인이 만들어 왔던 아주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사회가 격려하고 응원해도 부족한 그런 성취입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오늘 우리가 모인 계기가 된 문제보다 훨씬 소외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노동인권의 희생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피해를 입고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솔직한 지난 세월의 시절입니다. 바로 이러한 언론 보도에 훈련을 해온 기자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거나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진구 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강진구 기자 개인에 대한 응원만이 아니라 경향신문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 언론이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언론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허파, 뇌, 혈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오늘의 모임이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회복을 해서 한국 사회가 성찰하고 사유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그러한 능력이 힘차게 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진구 기자의 징계를 반대하는 언론인, 지식인, 시민일동 그리고 성평등 시민연대 만악의 성폭력 진상규명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리는 슬픈 자리입니다. 한국 언론 스스로가 자성하고 방향을 잡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한국 언론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분명하게 갖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강진구 기자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이 모임이
한국 언론사에서 매우 소중한 바로 그 역사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날로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웅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지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재현 기자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아유, 더우신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행동 탐사 보도 매체 리포액트 대한매체를 운영 중인 기자고요. 2018년까지 한겨레 신문에서 있었던 기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안팎으로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한겨레 신문 동료들한테도 연락을 받고 선배한테도 연락을 받고 비록 좀 약간의 사회 분위기 탓에 나서진 못하지만 저의 용기 있는 어떤 행동에 격려해 주시는 한겨레 우리 구성원들도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참석하신 분들 꼭 같이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여기 오신 분들 태반이 저희가 조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쪽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경향신문을 자발적으로 아끼고 있구나,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서울신문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시민사회에서도 서울신문 칼럼 삭제 사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서울신문에는 기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래, 너희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판단력이 좀 그렇지 우리는 그냥 서울신문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서울신문 동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 경향신문은 다르잖아요. 경향신문은 최소한 지난 10여 년 이상 우리 민주 진보 시민사회의 많은 응원과 기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그런 우리 시민사회의 자산이잖아요. 훌륭한 자산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경향신문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경향신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야말로 경향신문에 얼마나 많은 애정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들이 나왔다는 것을 오늘 경향신문 오늘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성명서 초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는데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했는데 짧은 5일간의 기간 동안 무려 2020명의 시민들이 어젯밤까지 강진구 기자의 징계를 반대한다고 직접 실명과 연락처까지 다 적어서 서명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다 출력을 했고 경향신문 대표이사에게 오늘 제출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강진구 기자, 그렇죠, 박수 여러분. 네, 2020명의 시민들이 같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유례 없이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행동한 것은 언론사에 참 어떤 슬프지만 의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제가 진보 언론 한겨레에 12년간 몸담으면서 어떤 기분으로 일을 해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였냐면, 진보 언론은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우리 시민사회의 것이고, 그리고 이 진보 언론을 만들어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87년, 그리고 또는 그 이전에 동아투이 시절부터 그 엄혹한 시절에 언론의 어떤 탄압에 맞서서 제발 우리 후배 기자들만큼은 정말 양심과 저널리즘에 입각한 그런 진실 추구의 사명감만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신념 하나만으로 해고의 위협에 맞서서, 또는 이미 해고되어서 그런 분들이 만들어 주신 게 한겨레 신문이고, 그리고 그 한겨레 신문 같은 언론 자유의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뒤늦게 경향신문 같은
또 다른 진보 언론의 그룹에 이제 함께한 훌륭한 동지들이 계셨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대한 2017년에 그 촛불혁명까지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경향신문 구성원들이 강진구 기자가 단순히 강진구 기자를 넘어서 지금의 경향신문 같은 훌륭한 진보 언론이 만들어지게 된 것, 그것에 대한 우리가 후배로서의 예우와 마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 강진구 기자의 선배의 기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보 언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후배 언론인들로서 정말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제가 많은 후배 기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오늘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진구 선배 절대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과정을 잘 취재해서 또 기사로 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민 TV 유튜브 언론인 김용민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모인 분 수를 대충 세봤는데 강진구 기자 빼고 한 6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김용민 TV 시청하시는 분이 거의 1,400명 가까이 되시죠? 많은 분들이 이 현장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진다는 말은 뭐냐? 사실과 다른지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증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종교 집단이라면 기독교의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는 신념의 공동체니까요. 그러나 사법기관과 언론사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사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리 명백하진 않더라도 진실에 최대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의식과 공정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단계에서는 아직 사실로 규명된 것이 아니기에 예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약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명백한 자백이나 최고 사법기관이 유죄로 채택하기 전에는 범죄라고 가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규범화된 헌법적 원칙, 무죄 추정 원칙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만의 시간에, 야만의 공간에 모였습니다. 기자가 단지 기사를 썼다가 징계당하는 상황, 바로 경향신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 언론 역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경향신문 앞에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기사를 써서, 칼럼을 써서 권력에게 핍박받은 이른바 필화 사건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유당 시절인 1959년 주요한 논설위원이 쓴 여적 칼럼,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이 다수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선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진정한 다수의 의사가 혁명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칼럼은 예언이 됐습니다. 1년 후 4.19 혁명이 발발했지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에 이 같은 지당한 의견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은 폐간 조치로서, 또 경향신문 사장에 대한 사법 처리로서 억압했습니다. 말을 했다고 징계를 가하는 권력은 이제 이승만에서 경향신문 후배로 바뀌어 기자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징계 대상자인 강진구 기자는 미투 사건으로 알려져 온 박재동 화백 성추행 의혹이 가짜 미투일 수 있다, 이런 의혹을 두고 2년여 취재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피해자로 알려진 이모 작가의 의견도 실었습니다. 그런데 강 기자는
2차 가해를 한 죄를 추궁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언론의 자세는 한 언론 공동체 안에서 관점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논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우면은, 즉 논조가 다른데 이 논조를 좁히지 못하게 될 경우, 그때는 다른 논조의 기사를 또 내면서 균형을 이루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는 의견 나누는 과정이 송두리째 누락되고 기자에 대한 징계라는 가장 극악한 권력행위로서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1959년 필화를 겪은, 또 6월항쟁 당시 배달되던 신문이 시민들에 의해서 소각된, 그래서 공정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남다른 경험과 철학이 있는 경향신문에서 기자에 대한 징계라는 가장 극악한 권력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자신의 거짓 미투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을 징계하라는 후배들이, 강진구의 주장은 이미 거짓말로 결론이 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강진구 기자 보도가 어떻게 북한군 개입설과 같을 수 있냐, 이렇게 분개하는데, 저는 분개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수많은 광주의 증언이 어찌 박재동 화백에게 가해당했다는 사람의 진술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진술, 타임라인이 꼬이는, 스텝 꼬이듯이 꼬이는 그 진술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수많은 증언과 증거로 넘쳐난 광주 학살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박재동 화백 사건이 가짜 미투 사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미투인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문이 제기됐으면 끝까지 파헤쳐서 낭설인지 새로운 진실인지 규명하는 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 어떤 온정주의도, 그 어떤 주의 주장도 배제하고 사실만 파헤치는 것, 그것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강진구는 그렇게 했고, 경향신문의 이른바 후배들, 침묵하는 언론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강진구를 징계주자고 합니다. 경향신문의 이른바 후배들, 침묵하는 언론인들이 말입니다. 방금 경향신문 사후관으로 어떤 젊은 분이 중간에 피해갈 동선이 있었음에도 지금 들고 계신 이 손팻말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칼럼 하나 소개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참 좋은 칼럼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진보한다는 믿음이 정당하다면, 민주주의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맞다면, 언론 자유의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미래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네, 이상은 임미리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경향신문을 선거법을 걸어서 고발할 당시 경향신문 박종성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었습니다. 임미리 때는 표현의 자유, 강진구 때는 징계의 대상. 경향신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대들의 진심이며 무엇이 그대들의 정입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일반 시민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일 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진구 기자님도 박재동 선생님도 안녕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1980년 우리 서울의 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나요?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시위에 참가 못하더라도 마음을 보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987년 전두환 정권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6월 항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시내에서 그리고 시청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촛불 혁명 때 여러분들 어디 계셨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서 집에서 띵가띵가 노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 싸움을 같이 했던 경향신문사 앞에 오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안녕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안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실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리는 이 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안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박재동 선생님하고 같이 거의 25년 전에 일본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동 선생님 그때 주제는 뭐였냐면 저작권 문제였습니다. 역사의 저작권, 만화의 저작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박재동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의 저작권은 어디 있느냐? 다 원고 몇 푼 더 받고 그걸로 만화가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인 그 자리에서 박재동 선생님이 일본의 작가들과 이론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진실의 저작권은 어디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박재동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에 서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같이 문제 제기를 한 강진구 기자 역시 십자가에 섰습니다. 이런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안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상황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저의 딸과 저의 아들과 저의 나중에 손주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함께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은 손명선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인사말이니까 강진구 기자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실물로 저희가 20대 때 젊었을 때는 숨어서 많은 그 진실의 기사를 접하곤 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력과 땀으로 우리가 어디서나 새로운 정보와 많은 기사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그래서 매우 반갑고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저희는 이제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명 개화된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고 그 일에 충실했던 기자가 자기 일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에 정말 놀랐습니다. 세상에 징계 하도 많지만 자기 일 때문에 또 충실히 하다가 징계를 당한다는 이 모순된 사실이 저를 또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을 아프게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는 소설책 몇 권이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판결에서 재판정에서 토로할 수 없고 사실 소송은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상식과 진실성의 기초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들어주고 연대할 때 진실이 밝혀지고 세상이 좀 더 따뜻하게 바꾸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편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저희는 기사값을 내지도 않지만 기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분들이 이런저런 이편 저편의 기사들을 잘 써주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야 저희들이 균형 감각을 갖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모두가 함께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아가는 세상 모두가 함께 교육하고
공부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쪽의 입을, 특히 그 일을 업으로 하는 기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경향신문사뿐 아니라 또 누가 이런 일을 하겠죠. 왜? 우리가 옛날에 당파 싸움도 그렇고 진영도 그렇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진실한 기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밝은 세상이 될 것이고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보겠습니다. 강진구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명선 씨였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기자회견 낭독문 낭독 순서입니다. 박순경 교수님 나오시죠.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기 나온 자리 아주 짧게만 얘기를 드리면 전 보시다시피 여성이고 그리고 여성장애인 운동을 하고 성폭력 상담원으로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옹호해 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시민교육을 10년째 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이 미투와 관련한 이슈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불편함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 역시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게 많았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섭거나 얽히기 싫어서 피하려고 하는 지금 현실은 뭔가 잘못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힘이고 그 상황에서 아마 이 기사를 다룰 때 굉장히 피하고 싶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도 다루지 않는 진실을 다루게 됐고 결국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된 강진구 기자님을 응원하고 그런 심정으로 여기 기자회견문을 읽으러 나왔습니다. 자, 기자회견문. 경향신문은 진실규명을 위한 탐사보도 전문 강진구 기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반론을 실으면 된다. 기사 삭제도 부족해서 SNS 활동까지 통제하라는 경향신문 내부의 압박은 가당치 않다. 언론기관이 언론 자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는 한국 언론사에서 두고두고 씻기 어려운 수치와 상처가 될 것이다. 삭제된 기사는 포털 사이트에서 2-3시간 만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2위를 차지했고 댓글도 1,400개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 기록은 이 사안에 대한 그간의 언론 보도가 얼마나 불균형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자 독자들의 관심이다. 이와 같은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언론기관의 조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년 동안의 취재 결과물이 단숨에 날아가 버렸다. 이는 적지 않은 언론상을 수여한 경력을 가진 강진구 기자의 능력을 아무 설득력 있는 논거 없이 모독한 것과 함께 그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단 독자들의 권리까지 박탈해버린 것이다. 댓글을 단 독자들의 발언과 권리는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것인가? 이 기사를 읽은 시민들은 경향신문의 이 같은 폭거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 우리 언론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처했다. 언론의 신뢰도는 영국 옥스퍼드 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40개 국가에서 최하위다. 무려 4년 연속 하락이다. 언론인 자신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개혁이 보다 절실해질 것이다. 사회적 언로가 뒤틀리면 진실이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인종차별 폭력에서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다는 절규는 한국 언론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언론 보도 피해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언론 보도는 진실 규명과 함께 혹여 생길 수 있는 언론 보도 피해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을 책임이 있다. 강진구 기자는 바로 이러한 책임을 감당해냈다. 관련 당사자의 한쪽 발언은 완전히 묵살당한 채 발언의 권리를 빼앗겨온 목소리를 들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다. 경향신문이 강진구 기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성폭력 보도 준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우리는 당연히 지지한다. 그러자면 먼저 어떤 피해가 있는지, 피해자는 실제하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순서다. 피해 주장이 곧 피해 확정이 아니다. 피해가 확정되는 순간
피해자 중심주의는 허물지 말아야 할 원칙이다. 그건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 권리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바로 그 권리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가려내야 한다. 다시 강조한다. 경향신문은 진실 규명을 위한 탐사 보도에 성실하게 임해온 강진구 기자에 대한 징계 조처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삭제되었던 기사를 복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 사과하기를 바란다. 경향신문의 반성은 한국 언론사를 다시 쓰게 할 것이다. 언론개혁의 진정한 시발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년 8월 12일 강진구 기자의 징계를 반대하는 언론인, 지식인, 시민일동, 성평등 시민연대, 만학의 성폭력 진상규명위원회 일동. 네, 이제 인사위원회 참석하러 가시는 강진구 기자님의 가시는 길, 억압의 길이 아닌 꽃길을 가시라고 꽃다발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전달은 박인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진구 기자님의 소회를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진구 기자님의 소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과 달리 행복합니다.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경향신문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좀 변론하는 말을 먼저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후배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경향신문 후배들은 누구보다 휴머니티와 저스티스에 충실한 기자들입니다. 다만 휴머니티와 저스티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실이라고 하는 트루스에 기초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선 저하고 견해가 다소 달라서 빚어진 일일 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 후배들이 휴머니티와 저스티스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존중하고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다만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어야 하고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기록 노동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비로소 저는 경향신문에서 마이크를 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많은 후배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에서 마이크를 주고 싶었는데 지금 열리는 징계위원회는 후배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징계권을 가지신 우리 이사분 세 분을 상대로 해서 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경향신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저 강진구를 응원하신다고 한다면 경향신문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후배들 휴머니티와 저스티스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가진 저희 후배들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경향신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진실의 힘을 토대로 더욱 단단해질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미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행복한 기자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요. 잠시 후 10시 반부터는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인사위원회에 임하는 저의 각오를 제가 이미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우리 리영희 선생님이 기자의 길에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저의 소회를 여기서 마감할까 합니다. 이것은 이영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기자의 길이고 제가 경향신문에서 28년간 걸어왔던 저의 철학이기도 하고 앞으로 포기할 수 없는 저의 길이기도 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그리고 허재현 기자, 김용민 TV 언론인 등이 중심이 돼서 서명을 받은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서명, 연대 서명, 유소 전 민주노총 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강진구 기자의 징계를 반대하는 연대 서명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침묵 시위 순서입니다. 10초가량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전이었는데요. 박재동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그런 사과문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댓글에 제가 그 선생님을 믿습니다. 힘내세요. 이 댓글을 달았더니 2차 가해자라고 굉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의 댓글을 달 수 없는 그 분위기, 토론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상태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강진구 기자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지지하고요. 이렇게 더욱더 활발한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노래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러내셔서 당황스럽습니다. 기타도 없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말이 짧아서 말로, 짧지만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변별력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의문이 생겼을 때 의문을 이야기하는데 2차 가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탐사보도 진실규명 강진구 기자 징계가 웬 말인가?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두 번입니다. 경향신문 언론 자유 말살 말라! 말살 말라! 말라! 사내 언론 탄압 중지하고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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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입니다. 네, 진실규명 탄압하는 경향신문 자성 촉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